혹시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됐다고 느껴진 적 있나요? 2019년 11월의 어느 저녁, 나는 좁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퇴사 의향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다.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두근거렸다. 29살,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 연봉 4,800만 원. 누가 봐도 안정적인 삶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고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내가 만든 기획안이 팀장의 결재를 거쳐 부장의 검토를 받고 임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매일 밤 이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6개월 전 우연히 SNS에서 본 작은 카페의 사진 한 장이 내 삶을 흔들어 놓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정성스럽게 담긴 브런치,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얼굴, 그리고 카페 주인의 밝은 미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날부터 나는 밤마다 카페 창업에 대해 조사했다. 입지 분석, 메뉴 구성, 인테리어, 컨셉 회사 업무보다 더 열정적으로 파고들었다. 주말에는 유명 카페를 돌아다니며 메뉴를 맛보고 평일 저녁에는 바리스타 학원에 다녔다. 하지만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다. 준호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통화 너머로 들려왔다. 매주 일요일 저녁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였다. 엄마, 나 오늘 늦게 먹을게. 학원 다녀와야 해서. 무슨 학원? 회사에서 또 교육 보내. 순간 입이 막혔다. 바리스타 학원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응, 뭐 그런 거.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편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반응이 뻔히 보였으니까.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다. 3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우리 3남매를 키우셨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분 모두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다. 준호는 대기업 다니니까 좋겠다. 우리 아들 자랑이야. 친척 모임만 있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자랑하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12월 초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엄마, 아빠, 나 퇴사하려고 해. 리허설을 수십 번 했지만 매번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3개월간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추웠지?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진 않고? 아버지가 물으셨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치셨다. 표지에는 브런치 카페 모닝글로리 사업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이게 뭐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 회사 그만두고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미쳤어? 어머니의 첫 반응이었다. 대기업 다니는 걸 왜 그만둬? 너 정신 나갔니?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안 돼.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셨다. 젓가락이 덜컹거리며 떨어졌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고 했잖아. 내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행복이 밥 먹여주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희 큰 고모 봤지? 치킨집 하다가 망해서 빚만 잔뜩 지고. 저는 큰 고모랑 달라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 사업 계획서 좀 봐주세요. 나는 간절히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다. 안 봐도 뻔해.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면 다르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살아남는 게 몇 개야? 아버지, 저는. 그만해.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셨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응.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아니야.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29살. 인생은 길다. 하지만 후회하며 살기엔 너무 짧다. 나는 회사에 복귀해 퇴사 의향서를 제출했다. 김준호 대리,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야? 연봉 협상할 수 있어. 조금 기다려봐. 아닙니다. 이직이 아니라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자영업? 김대리, 정신 차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영업은 자살 행위야. 모두가 말렸다.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심지어 회사 청소 아주머니까지. 준호 씨, 자영업은 진짜 힘들어요. 우리 아들도 카페 했다가 망했어요. 하지만 나는 결심을 꺾지 않았다. 2020년 1월 31일, 정확히 3개월간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는 회사를 떠났다. 김준호 대리 퇴사 기념 회식. 동기들이 마련해준 송별의 자리에서 한 선배가 말했다. 준호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추천서 써줄게.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너 곧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퇴사 후 한 달, 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카페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위치는 홍대 근처 골목길. 1층 50평 정도의 공간이었다. 내 전 재산 대부분이 들어갔다. 좋은 선택이야. 이 동네 유동인구 엄청 많아. 대박 날 거야. 부동산 중개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커피 머신을 구입하고 식자재 업체와 미팅을 했다. 매일이 정신없었지만 행복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루는구나. 오픈 예정일은 2020년 3월 15일로 잡았다. 그런데 2월 말 뉴스에서 이상한 단어가 들려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확진자 급증.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싶었다. 하지만 3월 초 상황이 심각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홍대 거리는 텅텅 비어져 갔다. 자영업자들은 시름 깊어져 가고 유유. 망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나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카페 인테리어는 완벽하게 끝났다. 원두도 준비됐고 메뉴판도 제작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다. 이럴 수가.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3월 15일 예정대로 카페 문을 열었다. 브런치 카페 모닝글로리 오픈. SNS에 홍보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첫날 손님 3명, 둘째 날 2명, 셋째 날 1명. 일주일 매출 28만 원. 월세는 300만 원이었다. 밤마다 나는 엑셀 파일을 들여다봤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어떻게 해도 적자였다. 한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4월이 와도 5월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페,
레스토랑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정부의 방역 조치는 점점 강화됐다. 홍대 거리는 유령 도시가 됐다. 어느 날 밤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30만 원.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회사에서 힘들 때도 부모님께 반대를 들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제야 현실이 느껴졌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카페는 잘 돼? 응, 잘 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다.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는데. 그래도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는 허공을 바라봤다.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다. 내가 틀렸어. 도와줘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6월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큰 백팩을 메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리고 사장님 계세요? 제가 사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혹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구인하시나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죄송한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알바비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해요. 지민의 카페 탐방 아세요? 잠깐만요. 나는 급히 유튜브를 검색했다. 지민의 카페 탐방. 구독자 12만 명. 와, 12만이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카페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여기 콘텐츠 찍어서 홍보해 드릴게요. 대신 저는 카페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저도 나중에 카페 하고 싶거든요.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봤다.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지민이 우리 카페의 첫 번째 직원이 됐다. 지민은 정말 대단했다. SNS 마케팅의 천재였다. 사장님, 인스타그램 피드 통일성이 중요해요. 지금처럼 아무 사진이나 올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스토리는 매일 올려야 해요. 손님들이 카페의 일상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녀의 조언대로 SNS를 정비했다. 사진 퀄리티를 높이고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 카페 영상이 올라왔다. 코로나 시대의 숨은 명소, 홍대 브런치 카페 모닝글로리. 조회수가 폭발했다.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사장님 너무 성실해 보이세요. 유유. 코로나 끝나면 꼭 갈게요.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드디어 월세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0월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사장님, 원두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가격이 30% 올랐대요. 뭐? 30%? 코로나 때문에 물류비가 올랐대요. 원두뿐만이 아니었다. 우유, 빵, 모든 식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러면 원가가 너무 높아져요.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게 뻔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메뉴를 줄이자. 네. 지금 우리 메뉴가 30개야. 너무 많아. 이걸 15개로 줄이고 각 메뉴의 품질을 더 높이는 거야. 하지만 손님들이 선택권이 줄어들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야. 오히려 선택이 적으면 만족도가 높아져.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는 메뉴만 남기면 퀄리티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 과감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메뉴를 정리하고 시그니처 메뉴 5개에 집중했다. 트러플 스크램블 에그, 연어 아보카도 토스트, 홈메이드 그래놀라 볼, 시그니처 판나코타, 더치커피 라떼, 그리고 각 메뉴의 레시피를 100번 이상 수정했다. 맛, 플레이팅,
가격 대비 만족도 모든 걸 극대화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사장님 인스타그램 저장수가 급증했어요. 진짜? 네. 특히 연어 아보카도 토스트 사진이 대박이에요. 다들 포토제닉하다고 난리예요. 12월 매출 1,820만 원.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2020년 12월 31일. 대망의 마지막 날이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꽉 찼어요. 진짜? 고마워, 지민아.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행복을 느꼈다. 드디어 해냈어. 그때였다. 땡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 말이 막혔다. 문 앞에 부모님이 서 계셨다. 엄마, 아빠,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카페 안을 둘러보셨다. 손님들이 많구나. 어떻게? 내 친구 재석이가 알려줬어. 여기 장사 잘 된다고. 아, 대학 동기 재석이가 지난주에 왔었다. 들어오세요. 나는 부모님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손이 떨렸다. 뭐 드릴까요? 내가 추천하는 거로 줘. 네. 나는 시그니처 메뉴를 준비했다. 트러플 스크램블 에그, 연어 아보카도 토스트, 그리고 더치커피 라떼. 정성껏 플레이팅하고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부모님은 한동안 음식을 바라보기만 하셨다. 어머니, 아버지, 맛없으면 다른 걸로. 아니야. 어머니가 포크를 들어 스크램블 에그를 한 입 드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 맛있다, 정말 맛있어. 아버지도 드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준호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너무 고집만 부렸지. 넌 정말 열심히 했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만큼 했으면 대단한 거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준호야,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전 행복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엄마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날 저녁 부모님은 2시간 넘게 카페에 계셨다. 손님들과 내가 대화하는 모습을,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웃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준호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자랑스럽다, 아들. 2021년이 밝았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민아, 너도 올해도 잘 부탁해.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단골 손님도 늘었다. 하지만 3월 문제가 생겼다. 사장님, 건물주가 재계약할 때 월세를 50% 올리겠대요. 뭐, 50%? 네.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요. 망했다. 월세가 450만 원이 되면 순이익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 협상해 봐야겠어. 건물주를 만났다. 사장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가혹해? 이 동네 시세가 원래 이래. 자네 카페 장사 잘 되잖아. 그럼 월세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작년엔 그냥 뒀지. 올해는 못 참아. 싫으면 나가. 냉정했다. 나는 밤새 고민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까? 아니면 그냥 450만 원을 내고 버틸까? 그때 지민이 제안했다. 사장님, 지점을 내는 건 어때요? 지점? 네. 여기 월세가 올라간 대신 더 싼 곳에 2호점을 내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잖아요. 2호점. 하지만 자본이 부족한데. 대출 받으면 되죠. 사장님 신용도도 좋고 이제 매출 증명도 되고. 과감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매력적이기도 했다. 좋아. 해보자. 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다. 김준호 고객님, 1년 매출 기록이 있으시니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호점 자리를 물색했다. 강남 쪽 작은 골목,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짜리 매물을 찾았다. 여기다. 2021년 5월 모닝글로리 2호점이 오픈했다. 하지만 이게 악몽의 시작이었다. 2호점 오픈 첫 달, 매출 320만 원. 적자였다. 왜지? 강남인데. 사장님, 이 동네는 배달 문화가 강해요. 사람들이 카페에 잘 안 와요. 그럼 배달을 하면 되잖아. 하지만 배달은 마진이 너무 낮아요. 배달 앱 수수료가 20%나 되거든요. 고민 끝에 배달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마진이 형편없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나는 1호점과 2호점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장님, 1호점 커피 머신이 고장 났어요. 지금 2호점인데 지민아, 수리기사 불러줘. 네. 30분 후. 사장님, 2호점 식자재 배송이 잘못 왔대요. 아, 지금 1호점인데. 매일이 전쟁이었다.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다. 그리고 6월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저 때문에 2호점 낸 건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 느껴져요. 아니야,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저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요즘 거의 하루 12시간씩 일하잖아요. 미안해요, 사장님. 지민이 떠났다. 홀로 2매장을 운영해야 했다. 순이익 마이너스 100만 원. 적자였다. 8월도 적자. 9월도 적자. 대출 이자는 매달 30만 원씩 나갔다. 통장 잔액이 바닥났다. 이럴 수가. 나는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준호야, 잘 지내니? 응.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준호야. 응.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해. 알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실패했어. 다음 날 부모님이 카페로 오셨다. 준호야.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3천만 원 들어있어. 아버지, 이걸 왜? 내가 쓰라고. 아버지, 퇴직금이야. 안 돼요. 이건 아버지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들이 힘든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 받아. 정말 안 돼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준호야, 우리가 처음엔 반대했잖아. 그때 우리가 틀렸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봤어.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안 되지. 이 돈 받아서 다시 시작해봐. 어머니. 그리고 2호점은 정리해. 너한테 너무 벅찬 일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 1호점만 제대로 해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2호점 계약을 정리하고 남은 자본으로 1호점에 집중했다. 그리고 10월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 안녕하세요. 저 박민수라고 합니다. 바리스타 경력 5년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민수 씨. 민수는 정말 능력자였다. 커피 실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손님 응대도 완벽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원두 로스팅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원가도 줄고 차별화도 되고. 직접 로스팅? 하지만 장비가. 중고로 사면 500만 원이면 돼요. 제가 로스팅 잘해요. 진짜요? 네. 제 꿈이 원래 로스터리 카페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중고 로스팅 머신을 구입했다. 그리고 민수가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기 시작했다. 와, 이 향 진짜 좋은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여기 원두 어디 거예요? 저희가 직접 로스팅합니다. 헐, 대박. 진짜 맛있어요. 11월 매출 2,450만 원. 12월 매출 2,890만 원.
드디어 회복 궤도에 올랐다. 2022년 1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장님, 외부에서 미팅 요청이 왔어요. 누구요? 모 대기업 식음료 팀이래요. 대기업? 나는 긴장하며 미팅 장소로 갔다. 김준호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CJ 식음료 사업부 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표님 카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SNS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자체 로스팅이 인상 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 사내 카페 운영을 맡아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사내 카페요? 네. 저희 본사 1층에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모닝글로리 브랜드로 운영해 주시면 저희가 임대료와 초기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정말요? 네. 대신 매출의 20%를 저희가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어떠세요? 잠시 생각했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제안이잖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3월 CJ 본사 사내 카페 모닝글로리 CJ점이 오픈했다. 이게 전환점이었다. 사내 카페는 대박이었다. 직원들이 매일 400명씩 방문했다. 월 매출 4,500만 원, 순이익 3,600만 원, 회사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 사장님, 대박이에요. 민수가 환호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 대표님, 다른 대기업에서도 연락 왔어요. 어디요? 삼성, LG, 현대. 다들 사내 카페 제안하고 싶대요. 진짜요? 입소문이 퍼진 것이다. 한 해 동안 나는 5개 사내 카페를 추가로 오픈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29살에 회사 정리하고 카페 창업, 코로나 극복한 성공 사업가, 부모 반대 무릅쓰고 꿈 이룬 청년 사업가. 방송에도 나갔다. 대단하시네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멋있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랐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매장이 7개가 되자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내리지 않았다. 매일 회의만 했다. 엑셀만 보고 계약서만 검토했다. 사장님, 3호점 커피 머신 교체 견적입니다. 사장님, 5호점 직원이 또 그만둔대요. 사장님, 본사 건물주가 월세 재협상하자고. 문제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밤 혼자 본점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카페, 고요한 정막.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의 설렘은 어디 갔을까? 손님과 대화하며 웃던 그 순간들은 지금의 나는 그저 숫자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었다. 2023년 12월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더라. TV에서 봤어. 친척들이 칭찬했다. 요즘 연봉이 얼마나 돼? 회사 키워서 상장할 거야? 프랜차이즈 안 해? 우리 동네도 하나 내봐. 질문 공세에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옥상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준호야, 네 아버지, 넌 행복하니?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네. 아버지가 보기엔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아버지, 성공했잖아.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왜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니?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저 사실은. 말해봐. 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커피를 내린 지도 6개월이 넘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알겠다. 네. 규모를 줄여. 줄여요?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하지만 지금 매출은 숫자야. 너의 행복은 인생이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2024년 1월 나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 7개 매장 중 5개를 정리하기로.
사장님, 왜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민수가 반대했다. 민수 씨,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 남은 2개 매장은 최고로 만들 거예요. 본점과 CJ점만 남기고 거기에 모든 걸 쏟을 거예요. 그럼 저는요? 민수 씨한테 제안이 있어요. CJ점 점장 해주세요. 아니, 공동 대표로 해요. 네. 지분 30% 드릴게요. 대신 CJ점은 민수 씨가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본점에만 집중하고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민수 씨 능력 믿어요. 그렇게 구조조정을 마쳤다. 5개 매장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과 보증금 일부를 부모님께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준호야, 이게 뭐니? 은퇴 자금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준호야, 고맙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내가 자랑스럽다. 진짜로. 2024년 3월부터 나는 다시 본점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 우유 스티밍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게 내가 그리워하던 거였다.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매출은 줄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다. 카페에 가는 게 설렜다. 사장님, 오늘 새 메뉴 개발하실 거예요?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 수지가 물었다. 오늘은 말차 티라미수 만들어 볼까? 우와, 기대돼요. 주방에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시식을 제공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정말요? 다행이다. 이런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카페에 들어왔다. 지민? 사장님, 지민이었다. 2년 만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잘 지냈어? 네. 저 그동안 마케팅 회사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 퇴사했어요. 왜? 저도 사장님처럼 제 길을 찾고 싶어서요. 그래서 왔어요. 응, 저 다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민아 환영해. 지민이 돌아오면서 카페는 더 활기를 띠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 콘텐츠 다시 정비했어요. 민수 대표님이랑 협업 이벤트는 어때요? 신메뉴 런칭하면서 팝업 스토어 열까요? 우리 셋은 다시 한 팀이 됐다. 그리고 9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모닝글로리 5주년 감사 이벤트. 5년간 함께해준 손님들을 초대했다. 첫 손님부터 단골 할머니, 학생들, 직장인들. 사장님, 5년이나 됐어요? 저 대학생 때부터 왔는데 이제 직장인이에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근데 사장님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친절하시고 커피도 맛있고 고마워요. 그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며 지민이 물었다. 사장님, 후회 안 해요? 대기업 관뒀던 거. 나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손님들이 앉았던 자리, 내가 서 있는 바, 창밖 풍경. 전혀.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야. 6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 큰 수입은 아니지만 나는 행복하다.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오셔서 커피를 드신다. 준호야, 오늘 손님 많네? 네, 요즘 단골들이 많이 늘어서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아버지도 기뻐. 민수는 CJ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에 결혼도 했다. 지민은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소상공인 성장 스토리를 다룬다. 사장님, 오늘 촬영 어때요? 좋지. 어느 날 한 청년이 카페로 찾아왔다. 사장님, 조언 좀 구하고 싶은데요. 뭔데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카페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 청년의 눈을 봤다. 6년 전 내 모습이 보였다. 부모님 반대가 두려워요? 네.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은 진짜 카페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회사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어요. 왜요? 제가 만든 걸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커피 한 잔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야죠. 하지만 부모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처음엔 반대하셔도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면 결국 응원해 주실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청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묻는다. 성공이 뭔가요? 내 대답은 이렇다. 행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만든 것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다. 물론 쉽지 않았다. 코로나도 겪었고 실패도 맛봤고 좌절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됐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가 두려워도, 진심으로 원한다면, 끝까지 노력한다면, 당신도 당신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잃지 않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이제 70대가 되셨다. 건강하게 여행 다니시고 취미 생활을 즐기신다. 준호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사네. 고맙다, 아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아시지요? 감사합니다.